저는 오늘 우리 노년의 일상을 조용히 뒤흔드는 근육 감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힘이 빠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숨이 차고 계단이 멀게 느껴진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돌리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단과 10분 루틴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막연한 불안은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바꿔나갈 방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짚게 되시나요? 장을 보러 다녀오면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치시나요?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근육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올라가며 회복 속도는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십니다. 왜냐하면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근육은 우리 몸의 움직임과 혈당, 면역을 동시에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얇아지면 가장 먼저 일상 기능이 흔들립니다. 체중은 비슷해도 근육 대비 지방 비율이 바뀌면 몸은 더 무거워지고 피로가 빨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저녁만 되면 온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근육과 지방의 균형이 깨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상담했던 박연수님은 71세 은퇴 간호사셨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다 허벅지에 힘이 풀린 이후 외출을 점점 줄이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장을 보러 갔다가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걸 느끼셨어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돌아다니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고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먼저 한 일은 현재 상태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자에서 손 안 짚고 5번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봤어요. 첫날은 18초가 걸렸습니다. 20초를 넘지 않았지만 마지막 5번째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악력도 재봤습니다. 왼손 16kg, 오른손 17kg. 같은 나이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분은 숫자를 보고 나서야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작은 것부터 바꿨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를 꼭 드시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파트 복도를 왕복 5번 걷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3번도 힘들어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5번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4주 뒤 다시 의자 일어나기를 재봤을 때는 14초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처음으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거였냐고요?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현재 기능을 숫자로 확인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눈에 보이면 마음이 먼저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기 5의 시간을 재보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체크표를 붙여 이번 주 한 번만 더 재보겠습니다. 느린가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숫자로 확인하면 막연한 불안이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절반을 이긴 겁니다. 예전처럼 먹고 사는데 왜 힘이 더 빨리 빠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답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활동량입니다. 은퇴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출퇴근할 때 걷던 거리, 계단 오르내리던 횟수, 서서 일하던 시간들이 사라지면서 근육을 쓸 기회가 확 줄어들죠.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지는 조직입니다. 쓰임이 없다고 판단하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근육부터 줄여나갑니다. 다음은 단백질 흡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의 흡수율이 낮아지면서 근육을 만드는 속도보다 분해하는 속도가 앞서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거나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밤새 이미 긴 공복이었는데 아침까지 걸으면 근육 분해는 더욱 빨라집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높여서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약물도 영향을 줍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등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약물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거나 식욕을 떨어뜨려 단백질 섭취를 줄이게 만듭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근지방 역전이 일어납니다.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 체중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데 몸은 더 무겁고 힘은 빠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김학수님은 68세 버스 기사 출신이셨습니다. 은퇴 후 아침을 빵과 커피로 간단히 드시고 점심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드셨습니다. 저녁은 제대로 드셨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오후 내내 다리가 푹 꺼지는 느낌을 자주 느끼셨죠. 버스 운전할 때는 몸이 힘들어도 일정 시간마다 움직였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루틴을 바꿔봤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고 8시에는 달걀찜 2인분과 두부 된장국을 드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3일째부터는 점심 전까지 허기가 덜하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점심은 12시 30분으로 앞당겼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꼭 한 접시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2주 뒤에는 20분까지 늘어났습니다. 4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후에 다리가 꺼지는 느낌이 확연히 줄었고 저녁 시간에도 피로가 덜했습니다. 체중은 1kg 정도 줄었지만 악력은 3kg 늘었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요. 원인을 건드리려면 루틴을 바꿔야 합니다. 아침부터 단백질로 합성 스위치를 켜고 하루에 한 번은 하체가 분명히 일했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잠과 물, 햇빛으로 회복의 바닥을 깔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 메뉴에 달걀 2개 또는 두부 반 모를 넣으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10분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감각이 돌아오면 불안은 공감과 안도로 바뀝니다. 작은 루틴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힘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의 잣대가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체중계는 근육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체중 60kg 중 근육이 20kg인 사람과 25kg인 사람은 같은 체중이어도 전혀 다른 몸입니다. 근육은 기능으로 드러납니다. 악력, 5회 의자 일어나기 시간, 20m 보행 속도, 허벅지 둘레 같은 생활 지표가 일상 능력과 직결됩니다. 악력은 전체 근력의 지표입니다. 손아귀 힘이 약해지면 문 손잡이를 돌리기도, 병뚜껑을 열기도, 무거운 냄비를 들기도 힘들어집니다. 5회 의자 일어나기는 하체 근력과 균형 능력을 동시에 봅니다. 이 동작이 느려지면 화장실에서 일어나기, 버스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이 위험해집니다. 20m 보행 속도는 낙상 위험과 직결됩니다. 느리게 걷는다는 건 반응 속도도 느리다는 뜻이고 넘어질 때 몸을 보호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허벅지 둘레는 하체 근육량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허벅지가 얇아지면 계단 오르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수치가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의 추적입니다. 아침에 쟀는지 저녁에 쟀는지 식사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숫자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조건으로 주 1회 또는 2주 1회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동철 님은 73세 목수 출신이셨습니다. 평생 몸을 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육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년이 지나면서 망치를 들 때마다 손목이 아프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관절 문제라고 생각하셨죠. 그분과 함께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9시 아침 식사 전에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주 악력은 왼손 22kg, 오른손 24kg이었습니다. 의자 일어나기는 15초, 20m 보행은 18초, 허벅지 둘레는 왼쪽 48cm, 오른쪽 49cm였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쟀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조금 실망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은 최소 2주는 지나야 반응이 보인다고요. 2주째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악력이 1kg 늘어난 정도였죠. 하지만 3주째부터 달랐습니다. 의자 일어나기가 13초로 줄었고 보행 속도도 16초로 빨라졌습니다. 4주째에는 악력이 왼손 25kg, 오른손 27kg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보다 3kg 늘어난 겁니다. 그분은 숫자를 보면서 웃으셨습니다. 보면 하게 되더라고요. 숫자가 오르는 걸 보니까 운동을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8주째에는 허벅지 둘레도 양쪽 모두 1cm씩 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동기가 생깁니다.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나아지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루틴을 지키게 됩니다. 종이 한 장으로 나만의 근육 기록표를 만듭니다. 오늘 수치를 적고 1주 또는 4주 뒤 다시 잽니다. 수치가 움직이면 운동과 식단을 조정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쉬운 개인 맞춤법입니다. 오늘부터 악력 5회 일어나기 20m 보행을 한 장에 기록하세요. 냉장고에 붙여 가족과 함께 보며 응원받으면 더 쉽습니다. 수치가 오르는 걸 보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안도감은 지속력을 만들어줍니다. 운동은 해야 하는데 막막하신가요? 헬스장 등록보다 어려운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 며칠은 의욕이 넘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핑계가 생기고 2주가 지나면 다시 소파로 돌아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루틴이 일상에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육 합성은 단백질 충분, 저항 자극, 회복이 동시에 맞아야 효율이 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단백질만 먹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안 늘어나고 지방만 쌓입니다.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어서 오히려 분해됩니다. 단백질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잠을 못 자면 회복이 안 돼서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특히 하체가 중요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는 전체 근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가 튼튼해지면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일상 동작이 모두 편해집니다. 상체보다 하체를 먼저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성우님은 70세 농부 출신이셨습니다. 평생 몸을 쓰며 사셨지만 은퇴 후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면서 집 안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서 엘리베이터만 찾으셨죠. 그분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과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10분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의자 스쿼트만 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씩 2세트. 처음에는 2세트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마지막 몇 번은 손을 짚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짚고 일어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9시에 했습니다. 2주째에는 3세트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내리기를 추가했습니다. 집 안 계단을 이용해서 1분씩 3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1분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지만 일주일 지나자 쉬지 않고 1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3주째에는 밴드 로우를 넣었습니다. 문틀에 고무 밴드를 걸고 당기는 동작입니다. 등과 팔 근육을 동시에 쓰는 운동인데
처음에는 10회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지나자 15회까지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들기를 추가했습니다. 벽을 짚고 발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15회씩 2세트 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고 장을 보러 가는 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감이 없어 보였는데 6주 뒤에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10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요? 집에서 가능한 10분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의자 스쿼트 10회씩 2세트에서 3세트. 계단 오르내리기 1분씩 3회. 밴드 로우 10회씩 3세트. 종아리 들기 15회씩 2세트. 동작 사이에는 30초에서 40초 쉬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무리하면 다음날 못 일어나고 너무 쉬우면 근육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2세트만 해보세요. 내일은 3세트로 늘립니다. 오전에 햇빛 10분과 물 1컵, 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5분으로 회복 바닥을 깔아주세요.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희망을 배웁니다. 매일 1%만 쌓아도 한 달 뒤에 나는 분명 달라집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중요한 건 쉬운 재료로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아미노산 캡슐, 고가의 영양제보다 냉장고에 있는 달걀, 두부, 생선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달걀, 두부와 콩, 등푸른 생선은 씹기 쉽고 조리가 간단하며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한 끼에 단백질 20g에서 30g을 목표로 아침, 점심, 저녁에 분배하면 합성 스위치가 더 자주 켜집니다. 한 끼에 몰아서 60g을 먹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눠 20g씩 먹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근육 합성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달걀 2개면 단백질 12g에서 14g입니다. 삶아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좋고 스크램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달걀찜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두부는 소화가 쉽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두부 반 모면 단백질 10g에서 12g입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구워서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순두부는 더 부드러워서 목 넘김이 편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모두 좋습니다.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이면 단백질 20g 정도입니다. 구워도 좋고 조려도 좋고 통조림도 좋습니다. 서미래님은 74세 피아노 강사 출신이셨습니다. 평생 음악을 가르치며 사셨는데 은퇴 후 입맛이 떨어지면서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점심은 국수나 빵으로 간단히 드시고 저녁에만 제대로 드셨죠. 오후만 되면 허기가 지고 군것질을 자주 하셨습니다. 과자, 빵, 떡 같은 걸 드시다 보니 저녁 식사량은 줄었고 체중은 늘었지만 힘은 빠졌습니다. 그분과 함께 아침 식단부터 바꿨습니다. 달걀 2개 스크램블과 두부 반모, 그리고 김 몇 장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3일째부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점심 전까지 허기가 덜하고 오후 군것질이 줄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아침을 걸으면 오히려 몸이 무겁다고 느끼셨습니다. 점심은 닭가슴살 덮밥이나 두부덮밥으로 바꿨습니다. 닭가슴살이 퍽퍽하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양념에 재웠다가 부드럽게 찢어서 드렸습니다. 두부는 부침으로 만들어 간장 양념에 비벼 먹었습니다. 된장국도 꼭 곁들였습니다. 2주 뒤에는 점심 이후 졸음이 덜 오고 오후 시간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은 일주일에 3번 등푸른 생선을 넣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은 고등어구이, 수요일은 꽁치조림, 금요일은 삼치구이. 나머지 날은 두부나 달걀 요리로 채웠습니다. 4주가 지나자 체중이 2kg 줄었고 악력은 3kg 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걸 바꾸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문태영님은 66세 경비원이셨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주 하다 보니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고 새벽에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해서 제대로 먹기 힘들었고 밤중에 배가 고파 자주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주 3회 저녁에 등푸른 생선을 넣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꼭 생선 한 토막을 드시기로 했습니다. 통조림 고등어도 괜찮다고 했더니 편하게 통조림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밥 한 공기에 통조림 고등어 반캔, 데친 채소를 곁들였습니다. 2주 뒤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배고픔으로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웠습니다. 4주 뒤에는 야간 근무 중에도 피로가 덜했고 다음 날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선 한 토막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요? 샘플 식단을 드립니다. 아침은 달걀 2개 스크램블, 두부 반모, 김 또는 오이를 곁들입니다. 점심은 닭가슴살 또는 두부 덮밥에 된장국을 넣습니다. 저녁은 고등어, 꽁치, 연어 중 하나를 손바닥 크기만큼 데친 채소를 함께 드세요. 치아가 불편하면 두부, 달걀, 연두부, 생선 통조림 등을 활용하세요. 내일 아침 바로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로 근육 한 접시를 드세요. 주 3회 저녁에 등푸른 생선을 손바닥 크기만큼 넣고 물 한 컵을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 속 익숙한 식재료로도 우리는 근육을 키우는 식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담이 낮을수록 꾸준함은 높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근육 감소의 신호를 알아보고 원인을 짚고 숫자로 점검하고 집에서 가능한 10분 루틴과 쉬운 단백질 식단까지 함께 만들었습니다. 불안은 계획으로, 계획은 작은 실천으로 바뀔 때 힘을 잃습니다. 지금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한번 걸어보실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로 근육 한 접시. 이 2가지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낙상 예방을 위한 집안 안전 체크리스트와 균형 운동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은 더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